네, 시대의 요구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어봐 신직업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직업방송의 깜찍이 소다 커리어 칼리지의 이철원 컨설턴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깜찍하신데요, 쌤? 감사합니다. 깜찍이 소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죠? 추억의 음료. 네, 알죠. 아니, 저희가 사실은 그 방송 전에도 둘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쌤이 관심사가 워낙 다방면이시잖아요. 음악도 좋아하시고 관심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선생님의 관심사는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요즘은요, 약간 깜찍이 소다는 오늘 새로 생겼고요. 환경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이 좀 생겼어요. 제가 오늘 저희 아파트가 매주 목요일 이제 재활용을 하는데요. 사실 재활용이 과거에 이제 나왔던 것보다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사가 늘어나면서 확실히 재활용의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폐지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사실 그래서 저도 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등의 이제 운동을 나름대로 스스로 하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은 환경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재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음식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그럴 때 일회용품 그냥 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좀 기껏해야 텀블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늘 하면서도 막 저도 모르게 뭐 물도 좀 틀어놓고 양치를 할 때도 있고 맞아요. 막 그러면서 아차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좀 생각은 많이 하고 또 많이 배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큰 행동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또 한 분 한 분이 지구를 살리는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개인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시대의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요즘은 또 이제 커피숍을 가면 그 예전에는 그 플라스틱 빨대였는데 종이 빨대로 거의 많이 교체가 되어가고 있는 맞아요,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좀 종이 빨대로 먹으면 뭔가 텁텁해서 약간 투덜투덜했던 것도 같은데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좀 오늘 주제가 뭔가 환경과 관련된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뭐 헌옷이나 이제 비닐봉지, 뭐 혹은 플라스틱 등 쓰임새나 가치를 잃었던 물건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상품을 부여하는 업사이클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업사이클링이란 단어는 낯설지 않습니다. 아, 몇 그쵸, 년 그쵸. 전부터 꽤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가 들려왔었는데요. 뭐 건축 폐기물로 인테리어를 한 카페라든지 트럭 방수 비닐, 그리고 버려진 자동차 안전벨트를 활용해서 만든 가방, 이런 건 저희도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사이클링 전문가가 있다는 건 또 몰랐거든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업사이클 전문가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정의가 아직도 정확하지 않고 또 범위도 새로 축적해 나가고 있는 신직업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골자는 기본 재료들, 이제 쓰임새나 가치를 잃어버린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뭐 새로운 뭐 굿즈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다른 활용을 찾는 골자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업사이클 전문가는 그 의미와 범위는 앞으로도 더 축적해 나가고 확장해 나갈 신직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 업사이클링 전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쓰레기는 시간과 추억을 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사이클은 그 자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시간과 추억을 더 오래 간직하게 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현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제 삶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쓰레기로 만든 물건을 사람들이 기꺼이 구매하고 또 그 과정도 즐기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업사이클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업사이클 전문가가 되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소재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소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만들고 디자인이나 기술들을 도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업사이클 기업에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소재를 찾아내는 소재 전문가, 제품을 기획하는 기획자 또는 홍보 마케팅 등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 회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직업들이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250개 정도의 업사이클 브랜드가 활동하고 있어서 업사이클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직접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있는 브랜드들에 들어가서 또 제2의 창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사이클이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사랑받았던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재활용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너는 아직 철이 없어서 너무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만든 물건을 살 리가 없다라는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사이클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도입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기존의 재활용 안에서도 뭔가 젊은 사람들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나 기술들을 도입해서 진행하는 신사업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먼저 알아보시고 또 좋아하는 단계까지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업사이클이 너무 새로 생긴 산업이라서 뭘 공부하면 업사이클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넓게 다양한 공부들을 했었는데요. 경영이나 디자인 또는 법률적인 것들까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사이클에 있어서만큼은 정책이나 또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업사이클을 단순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제품을 보여드렸을 때 예쁘다 하면서 막 보시다가 저희가 이게 버려진 자원으로 만든 겁니다 라고 하면 막 던지면서 손을 털면서 이렇게 더러운 걸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상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업사이클이 조금 알려지기도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고 소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또 그때의 상처를 다 잊을 수 있는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제일 먼저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가 한번 있을 때마다 많이 버려지는 현수막들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체 저 선거 현수막을 왜 만드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 선거 현수막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약속의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의 약속 또는 5년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와 함께 선거 현수막에 써있던 공약을 그대로 담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7개 시도에서 추가로 선거 현수막을 수거해서 모두 다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시간과 추억을 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사이클은 이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추억을 더 오랫동안 간직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그 경기장에 가서 버려지는 자원들을 가지고 업사이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폐회식장을 구성했었던 나무를 가져와서 성화대 모양의 램프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고요. 그게 아주 질이 좋은 나무여서 판매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을 TV로 지켜보셨던 또는 직접 가서 보셨던 국민들이 이 올림픽에 참여했었던 추억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서 구매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프로젝트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진 소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을 날카롭게 항상 살펴보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업사이클은 좀 힘든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가치가 없다고 버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안에 숨어있는 가치를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치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끈기와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직업입니다.
저는 업사이클 놀이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득 싣고 학교 운동장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쓰레기만 가지고 놀아도 이렇게 재미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움직이는 쓰레기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나는 친환경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뭔가 하나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너는 환경에 관심 있다면서 그런 걸 사도 되냐?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하다 라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환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내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은 본질이고 어떤 것은 그것에 따라오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는 눈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종이컵은 필요 없으니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라고 생각하면 지구를 위해서 억지로 무겁고 싫은데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그렇고 또는 업사이클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 둘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본질이 아닌데도 따라오는 것들은 과감하게 거절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을 보니까 업사이클의 범위가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어의 개념부터 한번 좀 짚고 갈까요? 네. 사실 업사이클 전문가는요, 이제 정확하게는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사이클이라는, 재활용이라는 리사이클에 업이라는 새로운 용도를 주겠다라는 용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한 재작년쯤부터 좀 아무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실제로 이런 범위에 있는 모든 일을 하는 분들을 이제 업사이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의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폐품이라든지 뭐 폐의류, 비닐, 유리병, 뭐 비닐 봉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재료를 막론하고도 그 가치와 쓰임새에 새로운 것을 부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제 업사이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료가 아니라 이제 접목하는 분야를 봤을 때 소품에 접목하면 업사이클 소품 전문가, 뭐 업사이클 원예 전문가, 업사이클 인테리어, 업사이클 교육 전문가, 업사이클 패션 전문가 등 분야를 어떤 분야에 접목하느냐에 따라 전문가의 색깔이 좀 달라지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국어원에서는 2018년에 업사이클이라는 용어보다는 재활용을 쓰자는 것을 조금 추천한 상태입니다. 네, 업사이클, 재활용. 일단 굉장히 폭도 넓은 것 같고 분야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사이클, 재활용 전문가 업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재료를 가공하는 것만 떠올리실 건데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2차 가공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재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폐품을 가지고 당장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상용이 가능하게끔 재료를 만드는 것 또한 업사이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이투트라는 회사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을 울에 접목해서 신소재를 만들었어요. 와. 이게 이제 투습성이랑 방수성이 가능한 울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신소재가 되겠죠. 이 또한 업사이클 전문가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재료들을 수집해서 전달하는 것 또한 업사이클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약 3,400만 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다 못 먹어서 썩어서가 아니라 못생겨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드는 리뉴얼 밀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또 새로운 음식으로 만들고 또 배포하는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료를 가공 변형할 수 있게끔 수집 전달하는 역할도 업사이클 전문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이너, 마케터, 그리고 이제 교육자 모두 업사이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업사이클이나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낯선 분들도 분명히 계실 맞아요. 것 같은데 사실 둘러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업사이클 제품들이 꽤나 많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오, 왔는데요. 네. 이제 아마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브랜드죠. 이제 홍보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안전벨트를 와, 활용해서 예쁘다. 만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브랜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버려진 천막이라든지 자동차 방수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약간 홈쇼핑 같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 고객님 옆- 오늘 만나보실 상품 바로 제품명 말할 네. 뻔했는데 신직업 저장소 업사이클 가방입니다, 여러분. 주문 전화 네. 주세요. 마감 임박, 마감 임박. 네. 옆쪽에 그 안전벨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보여주세요. 맞아요. 옆에. 요게 사실은 네. 내가 업사이클을 우와. 했다, 업사이클 제품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이렇게 안전벨트 형식으로 우와. 줄을 조절하는 것까지 네. 우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파는 사장 같아요. 약간. 고객님 여기서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 너무 많이 몰려요. 전화 너무 항상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요. 옆에 라인 같은 경우도 진짜 와 이거 가방이구나, 정말 튼튼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사실 이건 제가 진짜 파는 게 아니라 일반 가방 같은 경우는 진짜 가방을 매기 위해서 재료를 만들어서 또 소비하잖아요. 그렇죠. 가죽 같은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안전벨트를 활용하잖아요. 어. 사실은 가방 매다가 가방 끈 여기 걸려서 너무 아프기도 하고 맞아. 낑기기도 네. 하고 또 무거우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러니까 촉감도 편안하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차 타서 이렇게 안전벨트 매면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아늑하잖아요. 편안하고 네. 그렇게 이제 딱 신기하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친숙한 소재잖아요. 맞아요. 친숙한 소재가 일상으로 들어왔다라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가방이 예쁘네요. 예뻐요. 네, 약간 남녀 뭐 이렇게 노소 가리지 않고 멜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사이즈도 적당하고 거기다 이제 그 벨트를 이용한 손잡이라는 게 아니 그게 그 길이 조절이 된 것도 너무 그러니까 신기한데요. 아니, 아이디어가 귀엽게. 너무 진짜. 너무 톡톡 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이런 업사이클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 실제로 이제 브라이트 가방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의 시작이죠. 이제 1993년에 스위스 브라이탁 형제가 이제 버려진 천막이나 방수포 그리고 안전벨트 등을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어서 아마 업사이클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전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가 됐고요. 실제로 이 외에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물 업사이클링 버킷백, 그래서 그물을 활용해서 버킷백을 만드는 거, 그리고 패기한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이제 뭐 화분, 그리고 가방 이런 거, 그리고 폐비닐 공예 패션, 그리고 페트병을 활용한 업사이클 화분,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를 활용한 다용도 의자, 그리고 페트병을 활용한 노트북 파우치 등 사실 실제로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CGV에서는 패스크린을 활용해서 굿즈나 리틀백을 만들었고요. 대한항공에서는 퇴역 여객기를 활용해서 네임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네, 저 이거 대한항공에서 퇴역 여객기 분해해서 이제 네임택을 만들어서 네. 그 또 바로 또 매진이 됐다 이런 그렇죠.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우리 예전에 안 입는 청바지 같은 거 맞아요. 리폼해서 가방으로 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도 그러면 완전 뭐 다른 용도는 아니지만 업사이클링으로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업사이클 전문가라는 게 내가 이걸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기보다 업사이클에 애정을 가지고 이걸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이거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넓은 범위에서 업사이클 전문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사이클 전문가 뭔가 좀 일할 수 있는 분야나 이제 회사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처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사기업인데요. 공채로 들어가셔서 사기업에 공채로 들어가시는데 업사이클 전문가로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업사이클을 활용해서 해당 브랜드나 상품의 마케팅, 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뭐 패션이라든지 의류, 식품, 인테리어 회사에서 내가 이걸 활용해서 마케팅 이런 걸 활용해서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참고하시고요. 대표적인 업사이클 상품 혹은 교육회사,
이런 사회적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런 사기업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울 세화룡 플라자,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그리고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등에서 관련 기관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관련 기관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업무 스타일을 꼭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신이 개발해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로 뭐 SNS로 소통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라든지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이걸 알려주는 교육자로서도 또 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업사이클 전문가라는 의미가 이제 막 좀 정의가 되고 있는 단계인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따끈따끈한 신직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좀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은 몇 가지 측면으로 좀 업사이클 전문가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환경 보호나 다양한 이벤트, 마케팅, 챌린지 등이 기업과 민간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챌린지 같은 경우는 뭐 부산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온택트 스포츠 줍깅 챌린지라든지 뭐 아이더에서 진행하는 플로킹 챌린지라든지 뭐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주니어 해양 피켓 챌린지라든지 이런 뭐 이외에도 기업은행에서는 환경 보호를 다짐해서 은행명을 그 계좌명을 바꾸면 금리를 우대해 준다. 혹은 우리은행에서는 종이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또 금리를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라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업과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전 세계적인 관심입니다. 이상기후 많이 느끼셨죠? 4월 갑자기 4월 따뜻했다 5월 추워지고 또 갑자기 비 내리고 이런 게 많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도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으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랑스는 유례 없는 추위로 이제 농작물이나 냉해 피해로 와인이 농작물이 망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폭염과 산불, 허리케인으로 또 고생하기도 했고요. 호주 역시 지금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뭐 이외에도 에티오피아나 동아시아 지역들은 사막 메뚜기 떼나 뭐 북극권의 러시아나 시베리아 쪽은 폭염이 온다든지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실제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좀 높아졌는데요. 올해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이 실행되는 해입니다. 근데 아마 이때 실행이 되면서 조금 더 국제적인 논의와 관심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고 또 새로운 가치를 또 창출해낼 수도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이제 MZ 세대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 새로운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사이클 전문가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중요한 건 관찰력과 저는 통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쓰임이 없는 것에 쓰임을 부여하게 되려면 어떤 재료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관찰력과 이게 어떤 쓰임을 가져야 되는 통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으로 새로운 쓰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뭐 창의성, 상상력, 뭐 기발한 발상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걸 주체적으로 소비하는 층이 이제 신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나 주타겟층 이제 사회 트렌드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육이나 자격증에 집중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업사이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 자격증이 초기 대비 6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중요한 건 교육이나 자격증보다는 실제로 내가 어떤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 과정들은 많이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기관, 뭐 한국 업사이클 교육협회, 뭐 서울 세화룡 플라자 이런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취사 선택하셔서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취업을 하고 진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우리 세대에서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꿈꾸고 계시는 그 분야에 업사이클을 접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돌파구와 마케팅 방향, 이런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